일본이 멀리 떨어진 적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전수방위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미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에 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 격침된 일본 항공모함의 이름을 그대로 딴 가가호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만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 일본을 꿈꿔온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를 외치며 군사력 확대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6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인 점이 공개됐습니다. 규모 못지않게 자위대의 활동 반경과 대응력 확대 등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월 미일 정상이 함께 탔던 가가호와 동급이면서 헬기 전용 탑재함인 이즈모함을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즈모함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6대를 사들여 작전의 유연성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운용 중인 F-35E 11대 외에 3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F-35E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 JSM의 도입 추진입니다. 상대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 가능한 선제 공격은 현행 평화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 징후 시선제 타격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공격용 장거리 순항 미사일까지 도입 추진 일전수방위 훼손 논란. 전력 보유 논란에도 강행 자위대원 안전, 침공 대처의 필요 주장. 이즈모, 항모로 개조하고 수직 이착륙 전투기 탑재해 영향력 확대. F-2 전투기 후속기종 개발도 추진 방해위성 도입할 연구비 반영. 일본이 멀리 떨어진 적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논란에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방위성이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서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F-35E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인 JSM을 취득하겠다고 밝힌 것이 눈에 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다. 유사시에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정권 밖에서 적국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보유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일본 헌법 구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력 보유도 금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JSM 취득 비용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일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성 출신인 야나기사와 교지, 전리가 관방부 장관보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관해 일본 정부는 멀리서 공격할 경우 외딴 선방위 등을 위해 쓸 것이므로 전수방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대방 국토에 있는 목표를 공격할 수 있고 미국이 그런 목적으로 개발한 미사일이라며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중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에 관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를 유효하게 방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전수방위하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과 영토, 영예, 영공을 지켜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전수방위에서 탈피한다는 시각을 부인했다. 방위성은 방해 전파를 내보내 적을 효과적으로 교란하고 자위대의 항공작전을 지원하겠다며 스탠드오프 전자전 항공기 개발 비용으로 207억 엔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이 역시 기능적으로는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전수방위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성은 우주 공간, 사이버 공간과 더불어 전자파 관련 분야를 육해공이라는 종래의 분류를 넘어 새로운 방위 체계가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했으며 항공자위대의 우주작전대를 신설하고 육해공 자위대 합동으로 구성한 사이버 방위대를 확대 개편하는 등 새로운 영역 확대를 꾀한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유사시에 외국 위성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해위성을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조사 비용도 예산 요구서에 반영했다. 예산 요구서에 반영된 주요 장비의 증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모함급 호위함으로 평가받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가 일본 가나가와 현 앞바다인 사가미만 해상에서 열린 관함식 사전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한 것은 자위대의 활동 반경 및 대응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방위성은 이즈모와 함께 운용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전투기 6대를 사들여 작전의 유연성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F-35E 3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즈모 개조 사업은 대만 북동부에서 일본 규슈 남단에 이르는 난세이 제도의 방위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 센카쿠 열도를 넣고 영유권을 다투는 중국에 대응한다는 명목인 셈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맞물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F-15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 등을 향상하는 사업과 F-2 전투기의 대함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방위성은 전투기 부대의 작전 능력을 확대하도록 공중급유, 수송기 KC-46A를 주축으로 하는 공중급유, 수송부대를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일본이 주도해 추진하는 F-2 전투기 후속 기종 개발 사업은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사항 요구로 예산 요구서에 반영했다. F-2 전투기가 은퇴하는 2030년대 중반부터 후속 기종을 도입해 90대 정도를 확보하는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내년 예산에는 새로운 지상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셔 도입을 위한 비용도 122억 엔 반영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한 후 일본 방위 예산은 이번까지 8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도록 개헌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가 음속의 8배인 마하8의 속도로 미국 해군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27일 전했다. 마하5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는 최첨단 극초음속 비행체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게임 체인저로 평가돼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개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빅토르 본다레프 러시아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군이 지르콘 대함 순항 미사일 전력화 작업을 완료해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이 미사일이 대서양에서 활약할 핵추진 미사일 중순양함 라이모프 제도함과 호테르 벨리키함 등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게 됐다는 평가다. 러시아군은 최대 사거리 740km인 지르콘 미사일을 핵잠수함과 전략 폭격기,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에도 장착할 계획이다. 지르콘 미사일은 발사된 뒤 3분 15초 만에 400km밖에 목표물을 무력화하고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어 미 해군의 큰 골칫거리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속도 측면에서는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로켓 분사가 끝나면 탄두가 목표 지점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기 때문에 궤적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극초음속 비행체는 낮은 고도에서 자체 동력을 이용해 자유자재로 궤도를 바꿀 수 있다. MD 체계는 상대방이 발사한 미사일의 탄도와 속도, 방향을 예측해 요격하는 방식이므로 탄도미사일에는 일부 통할 수 있어도 극초음속 비행체의 요격은 불가능한 셈이다. 마하-5는 서울과 부산을 4분 만에 주파하고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1에서 2시간 내 타격이 가능한 속도다. 중국도 미국의 MD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목표로 201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운반 로켓 54 시험 비행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 비행체는 ICBM을 개조해 만든 운반 로켓에 실려 우주 공간에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과학원이 이밖에 시속 43,2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시험할 수 있는 풍동시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행체 개발이 완료되면 중국에서 미 서부 해안까지 14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의 선두주자를 자임해온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약진에 놀란 눈치다. 미국은 2010년 보잉사의 극초음속 무인기 엑소-11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속도가 마하-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밖에 마하-6의 차세대 극초음속 전략 정찰기 SR-72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